조금 아까 이제 제가 그 꿍따리 샤바라라는 노래를 틀어드렸어요. 우리 딸이 태어나던 그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전 사실 이제 쿨론이라는 가수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특히 이 강원래 씨의 그 긴 다리, 예. 그 강원래 씨가 양복을 입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예. 저는 그 쿨론이라는 그룹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VDT님, 인히즈드림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고 소식이 들리는 거야.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하반신 마비가 되잖아요. 그때 받은 충격 굉장히 컸어. 예. 어떻게 하면 좋나 싶고, 막 그 춤추는 너무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다시는 춤출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 그 강원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춤꾼이 춤을 못 추니 잊혀지기가 딱이었는데, 이 강원래라는 사람은 거기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재활치료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러나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장애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강원래 씨를 보면서, 예, 정말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감동하고 감동을 더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강원래 씨가 등남을 했다는, 예, 아들을 얻었다는 그 김현정 쇼의 인터뷰를 들었어요. 꼭 우리 집 식구가 누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예. 근데 그 강원래 씨 아들을 낳으러 가는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사고가 꽤 컸대요. 사고가 되게 컸는데, 엄마 김송 씨가 그 이렇게 무릎으로 배를 보호해가지고 아기는 안 다치고 태어났다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 가정은, 이 그 강원래 씨 가정은요, 정말 이거는 특별한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정을, 이 보호하고 가시는 거 아닐까. 정말 너무나 이 무슨 영화처럼, 예. 이 강원래 씨도 사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불법 유턴하는 사람 때문에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가 참 그 무사히 태어났다는 것이 어찌나 다행스러운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 꿍따리 샤바라 노래를 들으면서 감사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우리 해삼소주님, 방귀끼다 뿌직님, 봄봄봄님을 비롯해서 또 해삼소주님과 또 이 터치레스트님, 너만 좋아해님,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후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종이달님 감사드리고요. 에리어스님도 감사합니다. 선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오후에 개각을 할지 말지 모른다 막 이러더니 밀어붙이네요. 예. 지금 이제 이 청와대에서 정말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이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골라내기,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 이제 또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뭘 발표한다 그러면, 인사를 발표한다 그러면 너무 두려워. 다음날 뉴스가 막 걱정이 되는 거야. 그죠? 예, 드라이버 부인님 또 감사드리고요. 예, 내 동생 비누님 감사합니다. 내일 되면 또 뭐, 지랄지랄 난리가 나겠지. 예. 자, 우선, 오늘의,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그냥 곧바로 민경훈기말 보니까 그냥 속이 확 뒤집어지면서, 씨. 죄송해요. 가만히 있어보자. 예. 뉴스타파 같이 보고 갑시다. 아니, 어떻게 진짜 골라도 예? 골라도 어떻게
일부러 모아놨나 봐. 그죠? 일부러 쓰레기만 모아서 관리한 것 마냥 도대체 왜 저런데. 지금 이번에는 보니까 솔직히 이제 뭐라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어젯밤 분위기는 민간인들이, 예, 일반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밤에 잠을 다 못 자는 수준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로미아님 감사하고요. 닥쳐? 나한테 얘기한 거야? 닭을 갖고 와. 그럼 내가 쌍싸다구를 그 30일 동안 날려줄 테니까. 자, 일단 이거 뉴스타파 좀 봅시다.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첫 출근길.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저기 있어요. 그동안 써오신 것 때문에 극단적인 보수 인사다라는 좀 야당 비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 그런 얘기 할 시간 없고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청문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수고하세요. 책임 총리는 어떻게 해요? 책임 총리 그런 것도 전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역 주필이시라면 오늘 총리로서 책임지고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답변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뜻만 충실히 받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얼굴마담 총리가 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 후보자는 오늘 오후 자신이 초빙 교수로 있는 서울대학교에 가서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올 1학기에 언론정보학과의 언론사상사 과목을 담당한 문 후보자의 고별 강의엔 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강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듣고 나온 학생들도 소감을 말하는 것은 꺼렸습니다. 수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떠셨어요? 거의 그냥 큰 맥락이 다 공동체이니. 지금 급하게 가셔야 돼요? 그러나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교수 강의평가 홈페이지 스누위브에는 과거 그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의 평가가 가감없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중앙일보 재직 시절이던 지난 2010년 강의한 저널리즘의 이해라는 과목에 대한 수강 학생들의 평가입니다. 강의 난이도는 10점 만점에 1.27점. 학생 11명이 매긴 전체 평점은 10점 만점에 3.64점. 100점으로 환산하면 36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괜찮다 하면 아마 7, 8점 정도가 강의 괜찮다는 평가인 것 같아요. 3.5 이렇게 나오면 좀 대체 피하는 과목. 학생들이 직접 올린 강의평가 게시글 내용도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매우 널널해서 좋아요. 정말 최악의 수업, 재수강할 땐 제대로 듣게 제발 안 하셨으면. 이 수업은 가히 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없다. 심지어 문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이런 사람을 언론정보학과 강의실에 세웠다는 것 자체가 서울대학교의 수치라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다시는 이런 수업이 관악에 등장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언론계 인맥이 높다, 취업엔 도움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등의 게시글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평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6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처음 수업 시작할 때는 아마 마지막에 다 드랍을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수업을 들었던 사람 한 20명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사실 솔직히 한 학기를 들으면서 뭔가 그 수업을 들어서 남은 게 없다 이런 많이 생각이 들었고, 그 상태에서 또 정치적 색깔도 너무 강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게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수업 자체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성향은 그의 과거 언론 활동에서 잘 나타납니다. 문 후보자는 그의 칼럼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대한 시대 그 정점에 서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무상급식이나 정교조 교육 등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글을 썼습니다. 특히 용산 참사 직후 강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살려줘야 한다면서 인권이나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보수 정부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한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도 그에겐 반미 운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후보자가 소신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분이라고 그를 지켜세웠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지난 1975년부터 중앙일보 정치부 등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2012년 퇴직한 후 지난해 5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련입니다. 쓰레기죠. 예. 다워. 아주 다워. 특별히 골라 모집해도 저렇게 되기 힘들 거야. 저는 저 스스로가 보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 이 사회에서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넘치는 저의 그 가슴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진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진보거든요. 언론인이 되고 나서도 제가 성품상 제가 언론인하고 딱 맞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언론인하고 딱 맞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부가 병원 돈벌이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차기 국무총리로 내정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의 과거 칼럼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총리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국민TV가 확인했습니다. 그는 6.25를 가리켜 하나님이 미국을 붙잡게 하기 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친 6.25를 기회였다고 한 셈입니다. 분단으로 오히려 잘 살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일본 덕분에 경제 성장을 했고 비록 기독교 때문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일제강점기 때 병원이 늘고 계몽도 됐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관료 자격 제1조건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 공유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총리로 계속 고집할지 주목됩니다. 노지민 PD의 단독 보도입니다. 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2011년 6월 문창극 총리 후보자 당시 중앙일보 대기자가 서울 양재동의 대형교회인 온누리교회 수요 여성예배에서 한 말입니다. 이 교회 장로이기도 한 문 후보자의 설교는 온누리교회가 운영하는 CGN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따금 친미하자는 게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문 후보자의 설교는 친미 일색이었습니다. 6.25까지만 주셨어요. 이 6.25까지 주신 거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참 너무하다.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6.25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6.25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지가 죽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6.25를 또 저렇게 미워한다. 6.25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련이 된 거예요. 6.25가 있었기 때문에. 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경제 개발에
가장 뿌리는 뭐냐? 미국에서 사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개발도 사실은 미국의 덕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날 문 후보자의 찬양 대상은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전적으로 일본 덕분이며 정부와 대기업도 일본을 따라갔을 뿐이라고 문 후보자는 강조했습니다. 그래, 그때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부터 우리는 공업화를 했잖아요. 근데 공업화를 한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일본의 기술력이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기술을 다 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박정희나 삼성이나 다 일본 따라서, 현대자동차 다 일본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컸습니다. 일본이 우리는 지금 우습게 보지만은, 우리 일본 사람들 특히 우습게 보죠. 쪽발이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해 7월 CGNTV가 기획한 공개 세미나에서는 일제강점기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일본한테 강탈을 당했지만은 기독교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때 교회가 많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계몽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일본을 그럼 우리 옆에 뒀습니까? 하나님은 일본을 왜 우리 옆에 뒀어요? 그래서 우리 침탈하게 했잖아요. 비록 기독교로 인한 계몽이라고 말하지만 일제의 침탈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강연들에서 드러난 문 후보자의 역사인식은 극소수 극우 개신교인의 뉴라이트적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너희들은 내가 불쌍해서 독립은 시켜줬지만은 앞으로도 너희들은 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아직도 너희의 그 게으름, 죄 깨끗하게 안 된 거야. 분단을 시킨 거예요. 분단을 시킨 것이 지금 와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분단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이 정도 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기회나 뭔가 긍정적인 그 일을 가져온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역사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인간성에 대한 그 인권에 대한 의식, 이런 거에 대한 또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의식,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대통령과 또 국민 사이에서 좀 소통을 담당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이 필요할 텐데 문창극 씨가 과연 그러한 역할을 해줄 그 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고심 끝에 꺼낸 카드는 친미, 친일의식이 강한 극우 성향의 인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선택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이런 후보자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고심 끝에 청와대를 해체해야 되겠어. 그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 고심 끝에 청와대를 이제 해체하러 가야 되겠어. 이 도대체가 이게 저거는요 박근혜 사고예요. 아니 저기 지금 노정면 씨도 그러잖아. 그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저게 지금 문창극의 이런 만행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이 또 비슷한 무리들을 네 마리를 또 던졌잖아. 지금 청와대가 국민들한테 막 쓰레기를 던져가지고 국민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아. 국민들한테 막 쓰레기를 던져가지고 국민들이 정신이 없어 막 놀래서 죽게 하려는. 국민들한테 쓰레기를 집단 투척해가지고 놀래 죽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면 저럴 수가 없어. 그죠? 지금 문창극의 발언이 밤새도록 나와서 모든 사람, 저 국민들이 다 들었지 저거. 어젯밤에 KBS에서도 나왔다며. KBS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온 국민 지금 펄펄 끓고 있어요. 근데 박근혜가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야? 저게 지금 박근혜 사고라는 거예요.
문창극의 저 주장이 박근혜가 볼 때 뭐가 문제냐 이러는 거야. 박근혜가 볼 때는 저게 왜 문제지?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 거지. 저게 마음에 들어서 문창극을 총리로 세운 거지. 나 이건 박근혜 수준과 그리고 누구야? 김기춘의 취향이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또 그 뉴스가 하나 있는데, JTBC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새우, 치킨. 왜죠? 뭐 또 광고를 봐줘야 또 우리가 저기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세월호 참사와 안대희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들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진 요구가 야당 쪽에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에선 이번 문창극 후보자 인선도 김기춘 실장의 작품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부동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을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야말로 말이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와 대통령에게로 향하던 곱지 않은 시선을 검찰이 언론과 더불어 유병헌 쪽으로 돌려준 공로를 정말 모른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 기억 한 가지만 상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은 해경 구조대가 배 안으로 들어갈 시도조차 안 한 사실에 대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침몰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구조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질타한 적이 없습니다.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숨 걸고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나돈다고 했습니다. 그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UDT를 DDT라고 했던 바로 그날 4월 21일에 한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해경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해경 해체라는 선정적인 카드로 자신이 해경을 두둔했던 사실은 덮었습니다. 검찰을 거론한 오늘 발언도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도대체 뭐하냐는 여론이 일어나자 그 여론이 청와대로 번질세라 짐짓 호통치는 역할극 한번 해본 것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 뉴스K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가만있어 보자. 하나만 더. 예. 그 문창극 관련돼서 하나만 더 볼 게 있었는데. 예, 하나만 더가 아니라 하나 더. 문창극 사태는 이 영상이 안 된다. 예. 문창극 사태는 왜 벌어졌을까? 예. 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일단 그러니까 누구의 박근혜 정부의 정치 철학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러 가지 망언들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박성춘 국가보훈처장의 발언은 장관급 공직자가 한 말이라는 점에서 뉴스타파 보도 이후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박성춘 처장 취임 이후 보훈처 중점 사업이 된 나라사랑 교육 강사진에 대한 워크숍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뉴스타파가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나라사랑 교육 강사진의 명단을 단독 입수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군 출신, 탈북자 등 보수 편향을 가진 강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이냐는 말이 나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2월
군 출신으로는 7년 만에 국가보훈처 수장이 된 박승춘 처장은 취임과 동시에 나라사랑 교육과를 신설합니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해마다 전국에서 100명 이상의 전문 강사진을 구성해 강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나라사랑 정신을 교육한다는 명분입니다. 지난해에만 580차례 강연을 통해 14만 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 가운데 초, 중, 고등학생이 10만 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라나는 2세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주입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마 참 본받아야 될 분이 아닌가. 아주 특히 이제 그 군인 정신이 투철하고 이제 그래서 국가보훈처 내에 나라사랑 그 교육과를 만든 것도 이분 작품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훌륭한 그런 분이다라고 저는 평하고 싶어요.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국가 예산까지 들어간 사업이지만 보훈처는 지금까지 나라사랑 강사진의 명단도 강연 내용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어렵게 일부 강사를 확인해 강의 내용을 문의해도 답변을 피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거는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 물어서 쭉 이렇게 데이터가 다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개인한테 물어서 참 안 되죠. 보훈처에 연락하셔서 저보다 인터뷰 응해도 좋다고 하면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마다 수십만 명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교육한다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뉴스타파는 지금껏 공개된 적이 없는 보훈처의 나라사랑 강사진 전체 명단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100명씩이었던 강사들의 신원을 확인해 비교 분석해봤더니 강사진 구성에서 보수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군 출신 강사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2012년에는 10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무려 39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자 외에도 정보나 정훈병과 장교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관심과 고민을 하고 나왔는데 이 사회에 나와 보니까 학생들이 의외로 우리가 군에서 가졌던 관심하고는 전혀 다르게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또 2012년에는 제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 상위군경회, 고엽제 전후회 등 안보단체 인사들이 6명뿐이었지만 2013년에는 1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종북 세력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되고 그것이 지금 보수단체가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교조가 잘못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2012년에는 한 명도 없었던 탈북자 출신 강사도 2013년에는 4명이 포함됐습니다. 저희 탈북 강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간 그 수준을 조금 높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그 안보 위험 사례들,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이런 사례도 곁들여가면서 저는 또 군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 군에 대한 얘기도 약간씩 해주면서 반면 2012년 75명이나 됐던 교수와 교사 숫자는 2013년 22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들어 군 출신과 탈북자, 안보단체 인사들이 크게 늘어나 강사진 100명 가운데 60명이나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군 출신이 다시 처장을 맡으면서 그야말로 반공획일적인 교육, 반북 이데올로기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키는 교육으로 지금 되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2013년 강사진 100명 가운데는 박승춘 처장의 안보 사조직인 국발협, 즉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 소속 인사들도 2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외부 기고문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 댓글과 간첩 증거 조작 등에 대한 비판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종북으로 규정한 강사도 있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여권 정치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도 12명이나 됐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히려 민주당 쪽이나 이런 쪽이 진보 세력은요 굉장히 좀 약간 북한 스타일의 선동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한번 좀 지상 토론하든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훈처 나라사랑 교육의 이념 편향적 운영 실태는 강사진의 실제 강의 횟수를 분석해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해 강사진 100명 가운데 12차례 이상 강의를 했던 강사는 16명. 이 중 12명이 군 출신과 탈북자, 안보단체 소속 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전체 강의의 37%인 215차례를 배정받았습니다. 정문장교 생활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서 한 40년 동안 하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선발됐고, 저뿐만 아니고 몇 분이, 6분이 선발돼가지고 작년부터 활동을 했어요. 반면 지난해 강사진에 위촉되고도 단 한 차례도 강연을 하지 않은 강사는 19명으로 이 가운데는 독립운동 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많았습니다. 광복군 출신으로 96살 고령인 윤경빈 광복회 고문도 강사 위촉 이후 강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새 공간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안 나가는데. 혹시 나와달라고 하는 요청 전화는 좀 받으셨습니까? 아직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학자들 상당수도 나라사랑 강사로 선정되긴 했으나 강연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독립운동사를 강의하실 만한 강사분들이 이제 많이 위촉이 됐는데 2013년 들어서는 저도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사 전공자들이 강사 위촉에서 빠진 것 같고요. 구색 맞추기에 제 이름이 그냥 쓰인 것 같아서 기분도 상당히 안 좋고요. 더 심각한 건 4.19와 5.18 등 민주화운동 관련 전문가는 아예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보훈처의 나라사랑 강사 운영 지침에는 강의 주제로 독립과 호국,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도 엄연히 명시돼 있지만 스스로 이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알고는 계셨었습니까? 아니죠.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은 보훈처 그 상황이 저희들이 이제 보훈 단체잖아요. 보훈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없어요. 보훈처에서 민주화 운동에 관련해서 좀 강연을 해주십사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이쪽 민주화운동 쪽, 독립운동 쪽, 그 양심 세력 쪽은 한 분도 지금 강사로 선정이 안 돼 있고 안보교육 위주로, 반공교육 위주로 강연할 사람들만 선정을 했더라고요. 이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훈처는 나라사랑 강사진 운영 지침에 정치적 편향성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겠다고 국회에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보훈처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직접 물었으나 역시 철저히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선생님, 나라사랑 교육이 강사 100분 중에 민주화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사장님, 이게 여기 지금 민주화도 그 강연 주제 아닙니까? 근데 왜 100명 중에서 민주화 관련 전문가가 아무도 안 계십니까? 보훈처 직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취재를 방해하는 사이 박승춘 처장은 유유히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 2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나라사랑 전문 강사진 워크숍. 보훈처가 120명으로 확대 개편한 3기 강사진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박승춘 보훈처장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관례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가를 동일시하면서 나라사랑 강사들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교육을 해달라는 취지의 주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성공해야
성공한 대한민국. 다시 할까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이 바로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만 있는 백미. 물론 다른 방송도 있긴 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의 방폭은 남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아리 만만님 감사합니다. 3,000명 가까이 앉아서 보훈처의 비밀을 듣고 나자 당황한 저들이 아까 그 동영상 틀고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버퍼가 심해요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드디어 인증 방폭 이럴 때 느껴지는 그 야릇한 쾌감. 예, 정말 나는 방폭 때문에 방송하는 기분이야. 이 방폭이 됐을 때 있잖아, 그 느낌이. 홈런 친 기분? 말로 홈런 친 기분? 3대2로 지고 있다가 말로 홈런 친 기분이야, 막. 아유, 라푼젤님 감사합니다. 내가 막 진짜 정말, 맞췄다! 이런 느낌. 몰라,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액티14님 감사하고요. 오늘도 해냈다, 이런 기분. 정말. 당황스럽게 시리. 녀석들. 아니, 왜 그래? 사실 우리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게 중요한 거였어? 찐뚱이님 감사합니다. 나 대충 보고 있었는데, 그럼 다시 봐야 되잖아. 뭘 숨기고 싶어서 방폭을 한 건데, 가만있어 봐봐. 아까 그거 뭐였지? 이거였구나. 아까 대충 봤는데, 니네가 방폭해갖고 이거 다시 봐야 되겠다, 야. 아우성님 감사하고요. 평화가 밤님 감사하고요. 가식의 눈물님 팬가 감사하고요. 찐뚱이님도 감사합니다. 초보 구경꾼님도 감사하고요. 예, 이거 우리 별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알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였나봐. 이렇게 또 이렇게 인도를 해주면 또 같이 봐야지, 그지? 고마워야. 우리가 그냥 마음이 없이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는 문창극이랑 관계없는 것 같은데 대충 보고 있었는데 니네가 그냥 방폭을 해주는 바람에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알려줘서 고마워. 우리 다시 볼게. 자, 이게 처음부터 다시 볼게.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예, 대충 넘어갈 뻔했잖아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 여러 가지 망언들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박성춘 국가보훈처장의 발언은 장관급 공직자가 한 말이라는 점에서 뉴스타파 보도 이후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박성춘 처장 취임 이후 보훈처 중점 사업이 된 나라사랑 교육 강사진에 대한 워크숍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뉴스타파가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또 버퍼예요? 나라사랑 교육 강사진의 명단을 단독 입수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군 출신 탈북자 등 보수 편향을 가진 강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이냐는 말이 나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2월 군 출신으로는 7년 만에 국가보훈처 수장이 된 박승춘 처장은 취임과 동시에 나라사랑 교육과를 신설합니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해마다 전국에서 100명 이상의 전문 강사진을 구성해 강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나라사랑 정신을 교육한다는 명분입니다. 지난해에만 580차례 강연을 통해 14만 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 가운데 초중고등학생이 10만 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라나는 2세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주입시킨다고 하는 거는 아마 참 본받아야 될 분이 아닌가. 특히 이제 그 군인 정신이 투철하고 친일 식민사관을 주입한다는 얘기죠. 국가보훈처 내에 나라사랑 그 교육과를 만든 것도 이분 작품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훌륭한 그런 분이다라고 저는 평하고 싶어요.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국가 예산까지 들어간 사업이지만 보훈처는 지금까지 나라사랑 강사진의 명단도 강연 내용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어렵게 일부 강사를 확인해 강의 내용을 문의해도 답변을 피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거는 그걸 담당하는 부서 물어서 쭉 이렇게 데이터가 다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개인한테 물어서 참 안 되죠. 보훈처에 연락하셔서 저보다 인터뷰 응해도 좋다고 하면은 제가 현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마다 수십만 명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교육한다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뉴스타파는 지금껏 공개된 적이 없는 보훈처의 나라사랑 강사진 전체 명단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100명씩이었던 강사들의 신원을 확인해 비교 분석해봤더니 강사진 구성에서 보수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군 출신 강사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2012년에는 10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무려 39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자 외에도 정보나 정훈병과 장교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관심과 고민을 하고 나왔는데 이 사회에 나와 보니까 학생들이 의외로 우리가 군에서 가졌던 관심하고는 전혀 다르게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또 2012년에는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 상위군경회, 고엽제 전우회 등 안보단체 인사들이 6명뿐이었지만 2013년에는 1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종북세력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되고 그것이 지금 보수단체가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라 그러면 안 되죠? 보수 아니죠? 네. 전교조가 잘못 교육시킨 부분이 있잖아요. 2012년에는 한 명도 없었던 탈북자 출신 강사도 2013년에는 4명이 포함됐습니다. 저희 탈북 강사들이 지금 대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간 그 수준을 조금 높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그 안보 위험 사례들,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이런 사례도 곁들여가면서 저는 또 군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 군에 대한 얘기도 약간씩 해주면서. 반면 2012년 75명이나 됐던 교수와 교사 숫자는 2013년 22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들어 군 출신과 탈북자, 안보단체 인사들이 크게 늘어나 강사진 100명 가운데 60명이나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군 출신이 다시 처장을 맡으면서 그야말로 반공 효율적인 교육, 반북 이데올로기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키는 교육으로 지금 되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2013년 강사진 100명 가운데는 박승춘 처장의 안보 사조직인 국발협, 즉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 소속 인사들도 2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외부 기고문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 댓글과 간첩 증거 조작 등에 대한 비판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종북으로 규정한 강사도 있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여권 정치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도 12명이나 됐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히려 민주당 쪽이나 이런 쪽이 진보 세력은요 굉장히 좀 약간 북한 스타일의 선동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한번 좀 지상 토론하든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훈처 나라사랑 교육의 이념 편향적 운영 실태는 강사진의 실제 강의 횟수를 분석해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해 강사진 100명 가운데 12차례 이상 강의를 했던 강사는 16명. 이 중 12명이 군 출신과 탈북자, 안보단체 소속 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전체 강의의 37%인 215차례를 배정받았습니다. 전문장교 생활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서 한 40년 동안 하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선발됐고 저뿐만 아니고 몇 분이 6분이 선발돼가지고 작년부터 활동을 했어요. 반면 지난해 강사진에 위촉되고도 단 한 차례도 강연을 하지 않은 강사는 19명으로 이 가운데는 독립운동 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많았습니다. 광복군 출신으로 96살 고령인 윤경빈 광복회 고문도 강사 위촉 이후 강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새 공간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안 나가는데. 혹시 나와달라고 하는 요청 전화는 좀 받으셨습니까? 아직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학자들 상당수도
나라사랑 강사로 선정되긴 했으나 강연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독립운동사를 강의하실 만한 강사분들이 이제 많이 위촉이 됐는데 2013년 들어서는 저도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사 전공자들이 강사 위촉에서 빠진 것 같고요. 구색 맞추기에 제 이름이 그냥 쓰인 것 같아서 기분도 상당히 안 좋고요. 더 심각한 건 4.19와 5.18 등 민주화운동 관련 전문가는 아예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보훈처의 나라사랑 강사 운영 지침에는 강의 주제로 독립과 호국,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도 엄연히 명시돼 있지만 스스로 이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알고는 계셨었습니까? 아니죠.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은 보훈처 그 상황이 저희들이 이제 보훈 단체잖아요. 보훈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없어요. 보훈처에서 민주화 운동에 관련해서 좀 강연을 해주십사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이쪽 민주화 운동 쪽, 독립운동 쪽, 그 양심 세력 쪽은 한 분도 지금 강사로 선정이 안 돼 있고 안보교육 위주로, 반공교육 위주로 강연할 사람들만 선정을 했더라고요. 이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훈처는 나라사랑 강사진 운영 지침에 정치적 편향성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겠다고 국회에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보훈처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직접 물었으나 역시 철저히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선생님, 나라사랑 교육이 강사 100분 중에 민주화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사장님, 이게 여기 지금 민주화도 그 강연 주제 아닙니까? 근데 왜 100명 중에서 민주화 관련 전문가가 아무도 안 계십니까? 보훈처 직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취재를 방해하는 사이 박승춘 처장은 유유히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 2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나라사랑 전문 강사진 워크숍. 보훈처가 120명으로 확대 개편한 3기 강사진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박승춘 보훈처장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관례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가를 동일시하면서 나라사랑 강사들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교육을 해달라는 취지의 주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성공해야 성공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대 대통령이 임기말 지지도가 30%를 밑도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 국민들이 교육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교육이 되리라고. 지난해 실시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교육 580차례 가운데 절반가량이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한 달 동안 집중됐고 대상은 거의 다 초, 중,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잠깐만. 우리 아이 채소 과일 잘 먹는 비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과와 함께 짜면. JTBC는 이놈의 광고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네. 잠깐만요. 우여곡절 끝에 한국사 교과서 8종이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곧 출간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태가 일단락됐나 했더니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교과서는 검정 단계에서부터 표절과 독재, 또 친일 행적 미화 같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수정명령과 보완을 거쳐서 최종 승인을 받은 교과서 역시 오류가 적지 않고 또 일부 내용은 더 왜곡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여럿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서술입니다. 교육부는 경찰이 습격으로 오인해서 발포했다라는 문장 대신에 경찰이 발포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로 바꾸고 또 양민 대신에 민간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무고한 민간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라고 수정하라고 명령했는데요. 교학사 측이 명령을 따르기는 했지만 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가 살해당했다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치 민간인과 경찰 피해가 비슷한 것처럼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당시 민간인 희생은 3만 명이고 경찰은 1,000명이었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기술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또 동아일보 설립자인 김성수에 대해서는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하고 일제가 제의하는 자기를 거절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교육부는 친일 논란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설명을 했다면서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적한 부분은 삭제가 됐는데 역시 중앙학교 인수, 동아일보 설립 같은 내용이 추가가 돼서 김성수를 더 미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애초 수정명령 대상이 아닌 부분에도 또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사진 설명에는 위안부가 일본군 부대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건 역사적 사실과 다르죠. 그렇죠. 강제로 끌려갔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또 박정희 정부가 1977년에 국민소득 $10,000를 달성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당시 국민소득은 $10,000가 아니라 $1,000였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 자체에 오류가 있는데도 수정심의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안 본 모양인데, 그러니까 77년에 $10,000면 뭐 그건 굉장한 숫자인데. 박정희를 미화하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또 반발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 지역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교학사 교과서가 제주 4.3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도 5.18 민주화 운동이 왜곡됐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는데요. 또 전교조, 한국사전공 대학원생 모임 등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꽤 많은데 교육부는 왜 그렇다면 심의를 통과시킨 것인가? 그리고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통해서 논란이 될 만큼 큰 오류나 편향성이 해소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호나 표기법에 대한 수정안은 23일 그리고 24일에 추가로 받을 예정인데 국민소득 오류 부분은 이때 수정하면 된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고등학교들은 이번 달 30일까지 8종의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워낙 크다 보니까 채택률은 아마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얘네들이 자 이제 여기까지 쭉 봤으니까, 여기까지 쭉 보고 나니까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우리가 이 상황,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다시 봤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가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봤을 때, 맨 처음에 이 문참극, 그 일부러 참극이라고 쓴 거야. 이거 인사 참극이다 해갖고, 문참극의 영상을 봤을 때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던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창극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한 게 실수냐?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실게요. 차기 국무총리로 내정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의 과거 칼럼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총리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국민TV가 확인했습니다. 그는 6.25를 가리켜 하나님이 미국을 붙잡게 하기 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친 6.25를 기회였다고 한 셈입니다. 분단으로 오히려 잘 살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일본 덕분에 경제 성장을 했고, 비록 기독교 때문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병원이 늘고 계몽도 됐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관료 자격 제1조건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 공유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총리로 계속 고집할지 주목됩니다.
노지민 PD의 단독 보도입니다. 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또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2011년 6월 문창극 총리 후보자 당시 중앙일보 대기자가 서울 양재동의 대형 교회인 온누리교회 수요 여성 예배에서 한 말입니다. 이 교회 장로이기도 한 문 후보자의 설교는 온누리교회가 운영하는 CGN-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따금 친미하자는 게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문 후보자의 설교는 친미 일색이었습니다. 6.25까지만 주셨어요. 이 6.25까지 주신 거야. 우리 생각에는 야 하나님 참 너무하다.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6.25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6.25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지가 죽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6.25를 또 저렇게 미워한다. 듣고 있는 나는 저 온누리교회 여자들이 더 문제라고. 우리가 단련이 된 거예요. 6.25가 있었기 때문에. 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또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경제 개발의 가장 뿌리는 뭐냐? 미국에서 사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개발도 사실은 미국의 덕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날 문 후보자의 찬양 대상은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전적으로 일본 덕분이며 정부와 대기업도 일본을 따라갔을 뿐이라고 문 후보자는 강조했습니다. 그래 그때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부터 우리는 공업화를 했잖아요. 근데 공업화를 한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일본의 기술력이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기술을 다 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박정희나 삼성이나 다 일본 따라서 현대자동차 다 일본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컸습니다. 일본이 우리는 지금 우습게 보지만은 우리 일본 사람들 특히 우습게 보지요. 쪽발이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해 7월 CGN-TV가 기획한 공개 세미나에서는 일제강점기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일본한테 강탈을 당했지만은 기독교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때 교회가 많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계몽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일본을 그럼 우리 옆에 뒀습니까? 하나님은 일본을 왜 우리 옆에 뒀어요? 그래서 우리 침탈하게 했잖아요. 비록 기독교로 인한 계몽이라고 말하지만 일제의 침탈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강연들에서 드러난 문 후보자의 역사인식은 극소수 극우 개신교인의 뉴라이트적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너희들은 내가 불쌍해서 독립은 시켜줬지만은 앞으로도 너희들은 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아직도 너희의 그 게으름, 죄 깨끗하게 안 된 거야. 분단을 시킨 거예요. 근데 분단을 시킨 것이 지금 와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분단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이 정도 살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태를 기회나 뭔가 긍정적인 그 일을 가져온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역사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인간성에 대한 그 인권에 대한 의식, 이런 거에 대한 또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의식,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대통령과 또 국민 사이에서 좀 소통을 담당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이 필요할 텐데 문창극 씨가 과연 그러한 역할을 해줄 그 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고심 끝에 꺼낸 카드는 친미, 친일의식이 강한 극우 성향의 인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선택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이런 후보자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런 뭐라고 그래야 되니? 저런 것을 총리 후보라고 지명을 한 박근혜의 마인드가 보여요? 이게
박근혜는 마음이 없는데 김기춘이 저렇게 한 걸까요?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시면요, 박근혜가 그 뉴라이트 모임 맨 처음에 창단할 때 한나라당 대표로 가서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뉴라이트라는 게 뭐냐면 바로 저 주장한 사람들이야. 지금 문창극이가 이야기한 문참극이야. 인사참극. 문참극이가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뉴라이트 역사관이에요. 예. 이 뉴라이트 집단의 역사관이고, 그 뉴라이트 집단의 역사관의 핵심이, 그러니까 결국 네 글자로 줄이면 뭐냐? 뉴라이트 역사관을 네 글자로 줄이면 숭미 종일. 미국을 숭상하고 일본을 추종하는 숭미 종일. 친일 아니야. 저는요, 친일이나 친미를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예. 뭐 일본하고 친하고 미국하고 친한 거 전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는 외교적인 이득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난 저런 집단한테 친일파다, 친일이다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고 봐. 저거는 숭미종일이야. 숭미종일 식민사관. 누가 딱 제대로 썼네. 예. 미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역사관. 숭미종일. 미국을 숭상하고 일본을 추종하는 숭미종일 식민사관. 쟤네들은요,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해요. 심지어 여러분, 저기 지금 지나간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 나왔는데, 분단이 돼서 다행이라는 말. 분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 그 얘기 보셨죠? 들으셨죠? 그 말이 핵심이에요. 이 숭미종일 식민사관론자들은요, 분단이라는 걸 굉장히 감사히 여겨. 왜?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북한을 적이라고 끊임없이 세뇌시키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다? 적대적 공생관계. 기억나요? 쟤네들은 분단을 즐기는 거라니까? 분단이 되게 감사하게 생각되는 거야, 쟤네들은. 그래, 왜냐? 북한이란 적을 계속 활용해서, 북한이라는 적을 계속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면서 뻑하면 북한이 그랬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때 그 박정희나 전두환을 비판하면 북한 간첩이라고 뭐라고 다 죽였잖아. 그게 바로 적대적 공생관계의 핵심이고, 저 본심이 그거예요. 분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 저기서 우리는 누굴까? 바로 숭미종일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저 뉴라이트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쟤네들은 좋지. 나쁜 게 없지. 예. 저렇게 국민들을 세뇌하고 국민들을 등신을 만들면서 지네들은 지네들의 어떤 물질적 이익, 이런 걸 충분히 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문창극이라는 사람을 정말 박근혜가 모르고 실수로 했다 그러면 지명 철회했어야지. 밤새도록 국민들이 저걸 봤는데, 그런데 박근혜가 지금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인사를 4명을 또 발표했어. 내나 뭐 쓰레기 주워다가 또 갖다 이렇게 앉혀놓은 거지 뭐. 박근혜의 역사관이야. 박근혜의 역사관이 일본을 추종하고 미국을 숭상하는 숭미종일 역사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걸 갖다가 총리라고 세워놓은 거야.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도리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까 방폭이 된 영상 있잖아요. 뉴스타파. 왜 뉴스타파를 보다가 방폭이 됐느냐? 지금 박근혜가 꿈꾸는 국가 개조의 방향, 국민 개조의 방향이 들어있는 거야. 문참극의 사고방식으로, 예, 한마디로 지금 저 교학사 교과서가 왜 문제가 됐어요? 김구나 안중구는 테러리스트다. 그게 뉴라이트 집단이 주장하는 거잖아. 뉴라이트라고 불려지는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김구 선생님이나 안중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테러였다. 그래서 실제로 교학서 교과서에 테러 활동이라고 썼어. 테러 활동을 했다 이렇게 써있어. 근데 그 테러라는 표현은 누구의 입장에서 본 거냐? 지들도 밝혔잖아. 일본의 입장에서 보는. 쟤네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도 없고 한국인으로서의 뭐라 그러나 기쁨이 없는 거야. 쟤네들은 일본인이 되고 싶어서 피 전체를 갈고 싶었던 바로 구한말의 박정희 같은 사람이야. 구한말 박정희가 그랬잖아요. 정말 이렇게 막 혈서를 쓰면서 개처럼 말처럼 견마지로 개처럼 말처럼 충성할 테니 나를 일본군 군대에 뽑아달라. 근데 일본 군대에서 나이가 많아 안 된다 그러니까 만주국은 누구였냐면 소위 일본이 중국 북부에다 세웠던 괴뢰 정부였어. 그 만주국 군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만주국은 왜 만들었냐? 일본 놈들이 그 동북지방이라고 하는 우리의 간도 땅에서 움직이는 독립군들 토벌하는 게 그 만주군 군관들의 주요 업무였어. 그걸 했던 게 박정희잖아. 막 이렇게 혈서 쓰고 들어가서 일본을 위해서 개처럼 말처럼 충성하겠다라고 혈서 썼던 게 박정희고 그 박정희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애들이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혹시 김현정 쇼 들었어요? 김현정 쇼에 그 얘기 이게 나오는데 이 문창극이라는 놈이 주장한 내용이 저 내용이 전부 어디 나오는 거다. 저게 1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본 놈이 소위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거를 나중에 교수가 됐는데 지금의 서울대 전신이잖아. 다카하시? 예. 고 일본 놈이 했던 말이래. 그러니까 그 일본 놈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왜 안중근이 중요한 인물이냐 하면 안중근이 죽인 게 이토 히로부미잖아.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놈이냐? 한마디로 조선 침략의 모든 밑그림을 그린 놈이 이토 히로부미였고 그 놈이 조선 총독을 준비했던 놈이었고 그 이토 히로부미의 철학, 사상 이걸 정리한 게 다카시란 놈이야. 그래서 결국은 조선 사람을 그 일본의 식민지 노예로 세뇌시키기 위해서 이놈이 착착 이 소학교에서부터 경성제국대학까지 쭉 올라가면서 교수가 돼서 그놈이 키운 인물들이 그 일본 놈이 키운 것들이 소위 이승만 세력에서 실권을 잡았던 권력자들이고 지식인들이고 그러니까 이승만 시절에 그 서울대 교수들이 다카하시한테 교육받은 놈들이야. 그놈들이 서울대를 잡고 그리고 지금도 문창극이가 서울대 교수였다는 거 아니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문창극이가 교수였대잖아. 왜 서울대를 나오면 애들이 다 이상해지냐? 물론 서울대 출신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그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은 서울대생들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잖아.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하잖아. 그 이유가 저런 놈들이 계속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 예.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를 뽑을 때도 숙미종이를 뽑는 거지. 미국을 숭상하고 일본을 추종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진 놈들한테만 강사권을 주고, 그러니까 강의할 권한을 주고, 그리고 이걸 중요한 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이 뉴스타파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내가 볼 때 분단이 다행이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초중고생 14만 명이 들었다는 부분이야. 저런 개 그지 같은 강의를 초중고등학생 14만 명한테 뿌렸다는 거야. 그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찍 왔네 오늘은. 오늘 늦게 오셨어. 별일 없었어? 왜? 탈북 못했다고 욕먹었어. 선생님한테. 체육쌤 미워. 네, 죄송합니다. 예, 우리 딸이 왔어요. 자, 이게 지금 이 문창극 사태는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의 역사관이다. 예. 정말 이 박근혜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을 몰랐겠어? 몰랐겠어? 총리 후보인데? 인사 시스템에서 다 검토하고 올린 거지? 인사 시스템에 박근혜 사고방식, 박근혜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 고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 아니야. 저게 박근혜의 세계관인 거야. 아니요, 저건 박근혜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저게 김기춘이 작품이고 박근혜가 몰랐다라면 대통령 그만둬야지. 대통령이 어떤 자리야? 총리를 저런 놈을 지명해놓고 자기 이름으로 지명을 해놓고 몰랐다? 그게 몰라도 되는 자리야? 아무리 대한민국이 김기춘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해도 그렇지, 아무리 오빠를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렇지, 저걸 모르고 지명했다면 모르고 지명해도 그 나갈 일이야. 청와대에서 나갈 일이라고. 알고 지명했으면 끌어내릴 일이고 모르고 지명했으면 사퇴할 일이야. 알고 지명한 거라면 국민이 청와대를 해체해야 되는 상황이고, 모르고 지명했다면 사퇴해야 될 문제라고. 지발로 걸어 나가야지. 저게 지금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야? 저게 보수야? 여러분, 보수가 뭐라 그랬죠? 뭐 박근혜를 지지하면 보수, 박근혜를 비판하면 진보? 지랄을 한다. 저게 보수냐? 자기 민족의 자긍심도 없고 이 나라를 일본이 지배해서 발전했다는 저런 사고방식, 저게 지금 내 말이 다 안 나온다. 혀가 꼬인다. 자, 쟤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쟤네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뭐냐면 식민지 근대화론이야. 식민지 근대화론. 그래서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조선이 굉장히 미개한 나라였는데, 여러분 그 정몽준 아들의 미개 발언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 0.01%의 사상이야. 우리 조선 사람은 미개했는데 그 미개한 조선 사람을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대일본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개화시켰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야.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 공장이 늘어나고 학교가 늘어나고 그게 근대화의 상징이다. 지금 문창극 그렇게 얘기하잖아. 교회가 늘어나고 어쩌고. 그런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는요, 이 조선의 기독교는 일제와 처절히 맞섰어요. 일본하고 처절히 맞서고, 뭐라 그러냐,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죽어가고 그랬던 게 대한민국 조선의 기독교였어. 한마디도 안 하잖아. 한마디도 안 하잖아. 자, 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오늘은 반론 무기를 가지셔야 돼. 자, 우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근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근대가 먹는 근대 아니야. 된장국에도 국 끓이는 근대가 아니에요. 예, 가까울 근자를 쓰는 건데, 가까울 근자. 원래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야. 이 개념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는 이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냐? 역사학자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역사학자들이 만든 개념. 그러면 그렇게 시대를 나누는 게 아무렇게나 나누는 게 아니야. 아무렇게나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특징이 있을 때 그걸 근대라고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세다. 그러면 땅을 중심으로 그 농민들이 예속되어 있고, 그리고 이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배하는 형태, 그런 걸 중세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럼 근대라는 건 뭐냐? 근대라는 역사적 개념이 있어요. 적으세요. 자, 근대의 역사적인 조건 4가지가 있어. 우리가 어느 사회가 근대화되었다. 근대화라는 말이 있어. 들어봤죠? 근대화.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근대화 연세점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1970년대 우리 동네에도 근대화 연세점이라고 간판들 많이 달았었어. 슈퍼들이. 그죠?
자, 그럼 근대화에는 4가지 조건이 있어. 뭐냐? 첫째, 정치는 민주주의. 써볼까요?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 민주주의. 그 다음에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회는 평등사회. 사회적으로는 계급이 없어지는 평등사회.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중세는 어떤 신이 지배하고 종교가 지배했다면 근대사회는 합리주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근대라 그래. 뭐요?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사회는 평등사회, 그 다음에 문화는 합리주의. 이렇게 됐을 때, 요걸 우리가 근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근대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조건에서 놓고 보면, 뭐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합리주의, 평등사회잖아. 그러면 식민지 조선은 어땠냐? 식민지 조선, 우리가 국가의 권력을 선출했어요? 그때 조선민중이 조선의 민주주의 주권을 행사했어요? 아니죠. 그 다음, 경제적으로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자유로운 경제활동 할 수 있었어요? 철저히 일본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일본의 통제를 받는 통제경제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제도 자본주의가 아니야. 자본주의 핵심은 뭐예요? 자유경쟁 체제야.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한 그 산업사회를 자본주의라고 했는데 자유경쟁이 아니었어. 민족자본을 죽여버리고 일제의 식민자본만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일제의 경제, 일본 경제의 부속품으로 우리를 군수산업만 육성한 거 아니야. 그걸 자본주의라고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일본인과 조선인이 평등했어요? 내지인과 선인이라 해서 불량선인, 그래서 불량선인이라 해서 조선 사람들은 일본인과 똑같은 권리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도 차별해서 지배했던 거야. 평등사회가 아니었죠. 그러면서 일본 놈들에게 충성한 놈들에게만 자기를 주고 그 귀족으로서 대우해주는 그런 계급사회였잖아. 종일파와 일본 추종파와 일본에 거부하는 파를 구분해서 일본을 거부한 사람 철저히 탄압했던 불평등사회였죠. 마지막으로 합리주의 지랄을 한다. 일본 외왕을 천황이라고 섬기면서 일본 귀신들을 섬기는 신사, 일본 귀신들 모아놓은 신사에다 가서 절하라고. 뭐? 식민지 근대화? 이 씹탱이들은 이건 진짜 이빨을 뽑아 짤짤하고 손가락 분질러 윷놀이하고 광화문 내거래 사지를 먹고 똥꼬심지를 박아서 불 지르고 포를 뜨고 가로 만들어갖고 미친 개 개밥에 말았다가 개들이 개권 보장하라고 시위를 하면 이걸 다시 쥐약으로 만들 뿌리는 놈들이야. 어따 대고 식민지 근대화야. 진짜 이 잡놈 새끼들 진짜. 내가 진짜. 물론 박근혜는 오빠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겠죠. 예, 박현빈이 부른 오빠만 믿어. 네. 죄송합니다. 나 노래 듣다가 멀미하는 건 처음이야. 노래 듣다가 멀미한 건 처음이에요? 네. 혹시 가만히 있어보자. 짤짤이송, 짤짤이송이라고 알아요? 혹시 망치 부인의 짤짤이송 아시는 분? 옛날엔 있었는데,
이젠 없겠지? 그죠?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속이 좀 느끼하니까 우리 옛날에는 그게 어디 방송국에 있었나? 우리 방송국에 있나 어디 한번 찾아볼까요? 예.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이런 노래 한번 들어줘야 돼. 예. 자료실에 있던가? 없나? 그 짤짤이 이건가? 삭제된 글이라네. 예. 삭제된. 예. 야, 이 집새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이빨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부들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내 머리에 사지를 묶고 똥꼬에 실지를 팍 박아서 문지르고 팍뜨고 갈아서 미신개개 밥에 말아 죽을 놈들아. 에이요! 부처행성! 에이 집새들아! 왜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냐고 외치는 개놈의 새끼들아. 부자들에게 99조 꽂아주고 평민들에게는 무정답색 없는 이 시벨놈들아. 니들은 뚝발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부들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내관에 사지를 묶고 똥꼬에 심지라가 부싸지는 놈들아. 허를 뜨고 하는 놈들아. 미친개들 밥에 에이요! 부처행성! 야, 이 집새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이빨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부들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내 머리에 사지를 묶고 똥꼬에 실지를 팍 박아서 문지르고 팍뜨고 갈아서 미친개개 밥에 말아 죽을 놈들아. 에이요! 부처행성! 에이 집새들아! 왜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냐고 외치는 개놈의 새끼들아. 부자들에게 99조 꽂아주고 평민들에게는 무정답색 없는 이 시벨놈들아. 니들은 뚝발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부들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내관에 사지를 묶고 똥꼬에 심지라가 부싸지는 놈들아. 허를 뜨고 하는 놈들아. 미친개들 밥에 에이요! 부처행성! 저런 교양 없는 좀 당황스럽다. 그치?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말을 저렇게 심하게 해. 근데 좀 느끼한 건 가신다. 조금 아까 노래 듣다가 나왔던 멀미는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 그치? 래퍼가 누군지 모르지. 알 수 없어. 무명이야. 예, 재밌고 알차게님 감사하고요. 이게 망치부인 짤짤이 랩이구나. 예, 시치미님 감사. 저게 시치미였구나. 시-칠-미. 저게 뭐냐 했더니 시치미. 소장하고 싶어요? 예. 그 자료실에서 짤짤이 이렇게 쳐봐. 그러면 망치부인 망치부인 짤짤이 랩 다운받는 법 이런 게 있어요. 네. 라푼젤님, 프로망스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알람으로 쓴대요. 예. 잠이 확 달아난다고. 예. 어떤 사람은 이걸 알람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밤길 다닐 때 틀고 다닌다는. 자, 775 하나님 감사하고요. 9205님 감사하고요. 찐뚜기님 감사하고요. 조금 당황스럽긴 하다. 이게 먼 옛날에 그게 아마 2008년이었지?
2008년인가 9년인가 예, 살인식님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2008년에 한참 이제 그 시청자들이 그걸 뭐라 그러니 광우병 집회 때 열심히들 시사방송 관심 두다가 2009년에는 이제 거의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어. 그때 이제 망치 부인이 어떻게든지 이 시사를 재미있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막 욕을 써가지고 외웠잖아. 이빨 뽑아 짤짤이라고 막 이제 욕을 써가지고 막 외우고 그랬었어. 제용마님님 이렇게 물음표 많이 해갖고 채팅창 깨면 안 된다 그랬지? 아니 이게 우리 자료실로 가갖고 자료실로 가서 이렇게 짤짤이라고 검색을 해봐. 아 나 진짜 이제 자료실 검색창에 짤짤이 그래서 검색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영상도 있어? 여기 영상도 남아있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 30년 전통의 숱한 야이 집새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이빨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부들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내거리에 사지를 묶고 똥꼬에 심지를 팍 박아서 문지르고 팍뜨고 갈아서 미친개개 밥에 말아 죽을 놈들아. 에이요 부처맨서 에이 집새들아 왜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냐고 외치는 개놈의 새끼들아. 부자들에게 99조 꽂아주고 평민들에게는 무정잡세 받는 이 시벨놈들아. 니들은 툭발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부들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내거리에 사지를 묶고 똥꼬에 심지라가 부싸지는 놈들아. 칼을 뜨고 가는 놈들아 미친 개들 밥에 에이요 부처행성 야이 집새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이빨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부들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내거리에 사지를 묶고 똥꼬에 심지를 팍 박아서 문지르고 팍뜨고 갈아서 미친개개 밥에 말아 죽을 놈들아. 에이요 부처행성 에이 집새들아 왜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냐고 외치는 개놈의 새끼들아. 부자들에게 99조 꽂아주고 평민들에게는 무정잡세 받는 이 시벨놈들아. 니들은 툭발을 뽑아 짤짤이를 하고 손가락을 부들러 윷놀이를 하고 광화문 내거리에 사지를 묶고 똥꼬에 심지라가 부싸지는 놈들아. 칼을 뜨고 가는 놈들아 미친 개들 밥에 에이요 부처행성 미치겠어. 누구야? 이런 거 만들어갖고 막 올려놓고 그러면 잠깐만 이게 안 되나? 예, 이 망치 부인의 이 황금 목걸이 기억나지? 이빨을 뽑아 짤짤이하고 손가락을 문질러 윷놀이하고 광화문 내거리에 사지를 묶고 똥꼬 심지를 팍 박아서 벼지르고 포를 뜨고 가루로 만들어 미친 육의 개밥을 말아주면 개들이 개콘보자로 시위를 해. 그럼 다시 환으로 만들어 청계천 지공지에 쥐약으로 뿌릴 놈들아. 아유 딸 넌 이 망치 부인의 랩 유명했잖아. 부럽지? 와 이게 뭔지 알아? 가방끈이야. 우리 신랑이 어디서 백을 구해. 딸이 비웃다 갔어. 아니 저게 이제 신랑이 백을 어디서 얻어갖고 왔더라고. 근데 거기 이제 백은 어딘지 몰라. 저 줄만 챙겨가지고. 얘기가 왜 이렇게 딴 데로 갔어?
말이야! 예. 바로 지금님, 왕왕구덕님, 예. 허래머님도 감사드리고요. 뭐 이렇게, 잠깐만! 꼬꼬마님 감사합니다. 방송 볼만하십니까? 예, 자, 볼만하신데 지금 추천 2499. 자, 해보자는 거지? 1000명이 지금 추천 안 하고 보고 있어? 지금 3400명이 넘는 인원이 보면서 추천은 지금 2400개?